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는 실버피 온라인 발행인 강세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더우셨죠? 이런 무더위, 작년에도 그 무더위가 굉장했었는데 작년에는 그 굉장히 뜨거운 때학볕 속에 제가 쟁반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반숙을 했더니 정말 익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 올해도 무덥다고 하죠.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리는 자연인에서는 몇 가지 요동치는 장교환이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는 좀 시원한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원한 소식이 없고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그런 얘기만 전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기관들의 의견이라든지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많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지방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한 평균 60% 정도가 이 장교환 기관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교환뿐만이 아니고 오늘 신문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국민들 굉장히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국가를 통치하시는 이정자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그런 가운데 이 12월 12일에부터 시작되는 지정제라는 장교환 기관 지정제 또는 재지정제라고 하는 그런 참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미 여러 차례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 이제 12월 12일에 법이 새로 발효가 되면서 장교환 기관을 지정을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지역사회의 사정에 따라서 지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제에 대한 물론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주 평가를 3번 이상 못 받았다든지 현조사에 적발이 돼서 환수를 당하고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운영을 좀 잘못했다든지 운영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 노인학대가 있었다든지 또는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눈에 띄게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봐서 재지정제에서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건축을 새로 장교환 기관 건축을 짓고 있는 분이 12월 12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물을 짓는데 금방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짓는데 과연 재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필요하신 분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분이 보건복지부나 여러 곳에 찾아서 내용을 살펴보니 12월 10일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신 곳은 그 새로 시작되는 재지정과는 관계없이 예전의 법률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제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새로 진입하는 사람도 물론 진입에 제한이 있지만 그 말의 의미는 혹시 나가고 싶은 사람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고 싶은데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오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재지정제가 시작되기 전에 혹시 이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엑소도스라고 하죠. 빠져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매각하고 또 사업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운영하시는 곳은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현조사 아까 말씀 평가를 3번 이상 2등급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정행위 또는 노인학대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 기관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지역별로 거점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 거점별로, 민주노총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또는 노동자를 가입을 시켜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활동이, 단체 교섭 등이, 지난번 우리 성남의 세비양 사건으로 이게 폐업에이르기까지 해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많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기관을 대하면서 폐업은 하지 말라고 유도하는 그런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장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노동조합이 별로 우리 힘 안 들게 하고 단체 교섭을 마치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게 죄악입니다. 이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거나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면 그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년간에 계속 이 작업이 반복되면서 일련의 단체 교섭과 임금 협상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드럽게 하는 것은 페인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것, 들어줄 수 없는 것, 그리고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잘 답변하셔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또 이제 단체 교섭 외에도 민주노총은 지역별로, 광주로부터 시작됐는데 지역별로 자기 조합원도 아니죠. 이미 퇴사한 재가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모이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정을 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을 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고발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을 냈다는 것은 민주노총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요양보호사들도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의심은 가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에게 나는 증거를 안 가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대신해서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진정이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을 주장하시고 입증 서류를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민주노총의 진정 사건의 특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권, 그 다음에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 이 세 가지 분야, 물론 다른 분야도 많지만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돼서 진정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처리 수당입니다. 사후 처리 금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 처리 금원이라는 게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현재 월급하고 함께 섞어서 주게 되면 나중에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나 연차 안 받았어 또는 나 퇴직금 안 받았으니까 다시 달라고 주장하게 되면 영락없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고용노동부는 사법적인 주장이거든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영락없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돼서 다시 연차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 연차법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한 달
80%를 만건을 하게 되면 하루가 생기죠. 그러니까 1년 지나면 11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 11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15개 새로 생기죠. 자, 그게 굉장히 달라진 점이죠. 그렇게 11개를 안 썼다면 1년 지나면 26개가 생기는 어마어마한 연차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근로자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지만 이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차는 여러분들이 뭐 의미로 또 법적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연차가 발생을 했는데 뭐 연 26까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돈으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연차를 사용하라고 계속 권유를 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재가기관에서 시설에서는 아직도 좀 있기는 있지만 시설에서는 많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서 월급에다가 연차를 섞어서 주는 경향 별로 없는데 재가기관 쪽은 대부분이 이런 월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 근무 3시간 했다면 3시간에 대한 월급여가 있고 주휴수당에다 포함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제가 연차수당은 정말 굉장히 사후 정산 수당이기 때문에 섞어서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가 쪽에서 들고 일어났죠. 그 연차수당을 거기에서 올려서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연차수당을 월급과 같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것을 캐치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이 월급에 섞어서 준 연차수당을 여러분들이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퇴직금도 급여에다가 섞어서 주는 퇴직금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그런 모드로 정리를 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거의 이해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많이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까지 배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고 자잘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가기관 회원들 또는 연차수당을 급여에 섞어가지고 주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연차를 월급에 섞어서 주는 것을 중지하시고 꼭 나중에 적절한 연차법, 퇴직금법에 따라서 지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지,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어 하고 그걸 지급해 놓으시면은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나중에 다시 돈을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만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꼭 정정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 100만인 클럽과 공공정책 시민 감시단은 이 경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연차수당을 월급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민주노총이 진정을 내가지고 그게 확인이 돼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 그런 법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100만인 클럽 또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또 달리는 장기요양인 010-891-6755 010-8915-6755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미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회원들 한국 100만인 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원들에게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알려드릴 사항은 이번에 한국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협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창립 단체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제2대 총재를 맡아서 운영하시던 조남웅 총재께서 여러가지 우리 장교양의 요동치는 장교양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 장교양 사회복지사 협회를 창립을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임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제는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이 장교양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서 보통 이런 노인복지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교양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굉장히 요양보호사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받으시는 사회복지사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여러 가지 회원들의 권익보호 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라든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장교양 사회복지사 협회가 발족이 됐는데 본부는 인천광역시로 두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단법인 등록까지 갈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조남웅 신임 회장께서 궁금하신 것은 조남웅 신임 회장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분이 그 한국 백만인 클럽 밴드에 이미 공지를 한 대로 이제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총재를 제2대 총재를 했는데 그것을 두 가지를 병행하실 거냐 하는 그런 의견에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본인이 운영하시는 주간보호센터에 좀 많은 관심을 발전해 갖기 위해서 이제 한국 장교양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럼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쪽은 이제 새로운 훌륭한 그런 총재를 모실 때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또 지난 3월 28일에 발족되었던 한국 노사협의연대도 단체 등록이 지난주에 완료돼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재가의 노사협의연대, 재가의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께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노조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경 노조라든지 또는 민주노총 강경 노조라든지 이런 이기론이 하는 노조, 이런 노조들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전공법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이 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적법한 행동, 부당 노동 행위에 걸리지 않도록 적법한 행동을 하시고, 또 여기에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 한국 백만클럽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한국 노사협의연대, 그리고 우리가 그 우호 노조가 있습니다. 이 파주 고양시에 있는 노사 상생 공동체가 있고, 또 한국 노인복지 산업 종사자 노동조합, 이런 우호 노조와 함께 여러분들이 노사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재윤경 의원이 지난 5월 2일 날 노인장교양 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을 보내셨고, 이미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또 재윤경 의원 본인에게 또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전체 보건복지 상임위 의원들, 그다음 입법조사처에 이 법안이 잘못된 것을
이 법안 잘못된 것을 공지하고 설득하고 계몽시키는 작과 더불어 재임경위원 및 또는 보건복지 상임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동 철회를 하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그 재임경위원에게 팩스 보내기 운동 캠페인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밴드에 한국 100만인 클럽 밴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소식 보시고 꼭 재임경 위원이나 보건복지 상임위원들 또는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난 6월 17일 날 있었던 그런 이현주 의원의 이현주 의원이 주최한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시장정책 원칙, 그 다음에 헌법정신 고수 이러한 주제를 놓고 우리 장교양의 현상에서 과연 국공유화가 맞느냐 하는 주제로 다양한 토론회를 벌였는데 굉장히 좋은 여파로 당시에는 국정 기획재정부하고 연결하는 그런 고리를 참았던 좋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이 이번 7월 25일에 다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갔는데 그 당시 한 500명 정도에서 한 300분 정도 많이 오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할 때는 꼭 500분 이상 참여하셔서 우리의 권익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발전했죠. 사단법인 단체들이 우리가 사단법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국회로 진출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를 하면서 유치원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장교양이 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그런 복지의 그런 경향을 타파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자연인 방송 이것을 마치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